오늘 저희 쇼에 아리콜카 씨를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아리 씨는 활동가, 아버지, 친구, 예비군입니다.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좋은 일은 아니에요. 당신에게 친구가 있죠. 이번 주에는 최근 전쟁에서 엄청난 양의 예비군 복무를 한 예비군이 있습니다. 이번 주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시 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 조시 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것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셈께서 조시를 데려가신 방법이며 이렇게 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시를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윗 왕이 오래전에 티힐림에 쓴 간단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잠들지도 졸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수호자 조시부는 온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짜할의 군복을 입든 구시가지 무슬림 지구에서 경비 임무를 맡든 해외에서 다른 기관 소속으로 일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전 세계 동맹국 지원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존재의 목적은 유대 민족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하셈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씨는 이민자였고 혼자 군 복무를 했던 병사였어요. 이해해요. 네, 그가 이 나라에 언제 왔나요? 그리고 어떻게 그를 만나게 되었나요? 테시부는 아이다호 보이시 출신으로 그곳엔 유대인이 거의 없어요. 그는 유대인이라 괴롭힘을 당하며 힘들게 자랐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무도 곁에 남아주지 않는다면 자신을 위해 나서고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는 전사 집안 출신이며 할아버지는 베트남 전쟁 참전자입니다. 와, 아버지는 주 경찰, 형제는 미 해군에 복무 중이에요. 가족 중에 뭔가 하신 분이 또 계신데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지만 봉사와 희생이라는 개념은 어릴 때부터 그에게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는 2015년쯤 이스라엘에 와 곤란히 여단 하미심 베아드에서 복무했어요. 뛰어난 군인이자 훈장받은 저격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심장과 같았고 그는 마지막 날까지 예비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그의 예비군 복무에 깊이 관여하셨고 많은 전투의 결과에도 관여하셨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조씨가 이 일로 깊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그럼 조씨는 공식적으로 748일 동안 전쟁 내내 복무한 건가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계산해 보세요. 그건 거의 2년이잖아요. 거의 다 됐고 한 달 정도 부족해요. 25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예비군 훈련 많이 한 사람 못 봤어요. 몇몇 예시가 있긴 해요. 적어도 제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 이민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약간의 열등감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유대인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어요. 조시에 대해 말했듯 그건 그의 전부였죠. 형제들이 싸우는 동안 자신만 쉰다는 생각은 조시에게 맞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는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했어요.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조시와 함께 복무한 적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 복무한 모든 군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위에서 그들의 뒤를 지켜보고 있는 한 그들은 안전하다고 느꼈고 자신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는 여러 최전방 여단을 옮겨 다니며 계속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여단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팀에 합류해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기 있는 한 이스라엘을 지키는 게 내 임무입니다. 어느 한순간이 너무 힘들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딱 집어서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마지막 순간 우리가 그를 요양시설에 맡겼을 때였습니다. 그가 짊어지고 있던 악몽의 무게가 그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를 요양시설에 데려가서 도와야겠다고 알게 되셨나요? 그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표현한 적이 있었나요? 그는 절대 망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서지지 않았고 상처 입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현장에 있던 그의 지휘관들과 그리고 그가 얘기하던 여자친구가 있었죠. 미래에 결혼할 사람일까요? 그 여자랑요. 그는 주말에 잠깐 휴가를 나왔어요.
그는 이제 충분하고 벅차다고 표현했고 그들은 그를 이해해 줬어요. 공식적인 시스템으로는 그에게 침대를 찾아주고 인정을 받으려면 몇 주가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방법을 찾았죠. 우리는 그를 개인 시설에 입원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런 일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왜요? 왜 시설에 들어가야 하죠? 그가 분명히 표현했겠죠. 조씨가 이건 너무 많아라고 할 때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 그는 절대 도움을 청하지 않아. 그렇지. 그는 모두가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그는 모두가 찾아가서 알겠어 조시 나 좀 도와줘.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가 시설에 들어가게 도와준 거군요. 그의 지휘관들은 훌륭했고 이미 그에게 벅차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줬다는 걸 알았어요. 그가 할 수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한 사람의 어깨는 한계가 있고 무릎도 오래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관료주의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가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제가 주선한 몇몇 익명의 개인 기부자들 덕분에 우리는 처음부터 비용을 부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금전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곳은 민간 시설이라 국방부 공식 경로가 아니고 금전적 부담이 있습니다. 해외에는 이 일을 위해 이스라엘과 큰 군대를 지원한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도움받았나요? 그가 그 후에 퇴보했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안타깝게도 당신이 저에게 물어본다면 그는 정말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에게 직접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는 한 시설에서 거의 정신 건강 문제를 위한 응급실과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은 응급 즉각 치료 시설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4주 동안 있었습니다. 그는 들어갈 때는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지만 나올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목소리는 놀랍고 희망도 보였지만 그는 아직 필요한 것이 있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 경험이 훌륭했고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지만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가 여자친구와 가까이 있고 지원받을 수 있게 베르셰바의 다른 시설로 옮겼어요. 그들은 베르셰바에 살았어요. 모든 것이 잘 된다면 그녀가 그를 방문할 수 있었고 그도 하루 이틀 정도 그녀를 방문할 수 있었어요. 치료 중간에 잠시 쉴 수도 있었죠. 그렇죠. 그는 잘 지냈고 주말엔 집에 있었어요. 금요일 밤엔 여자친구 부모님과 저녁을 먹었어요. 그는 언젠가 자신에게서 손주가 태어날 거라고 농담도 했고 결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모든 게 정말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일요일 아침 그는 새벽 1시쯤 일찍 일어났어요. 그가 시설로 다시 돌아가야 했나요? 그는 일요일 아침에 다시 돌아가야 했어요. 그렇죠. 그는 일요일 새벽 1시에 일어나 기운이 없지만 에너지를 발산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산책을 나갔지만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 마이 갓. 즉 예비군이시군요. 오늘날 정신건강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의 생을 마감한 첫 번째 예비군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당신의 의견으로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그건 정말 큰 질문이네요. 맞아요.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중간에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넓은 과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신건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아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리가 주로 말하는 부분입니다. 기사와 인터뷰 모두에서 모두가 고통받으며 PTSD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게 전쟁의 정상적인 결과란 걸 아셨나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런 게 있죠. 숫자를 보면 많이 이야기되고 메아리처럼 반복되긴 하지만 그게 실제로 이야기되는 건 그러니까 보도에 따르면 전투병 10명 중 1명이 현재 PTSD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PTSD는 소리 지르기부터 조스처럼 되는 것까지 다양한 상황을 포함합니다.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래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Post Traumatic Growth, 즉 외상 후 성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그런 말은 들어본 적 없어요. PTG는 자기 보고 방식이며 전투 예비군 60%가 외상 후 성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극단적이고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집중하게 해줬어요. 우리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도와줬어요. 이로 인해 이혼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수천 명의 아이들이 새로 태어나고 있고 절대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벌써 두 번째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외상 후 성장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는 제쳐두더라도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정말 뛰어난 결과입니다.
우선순위 정하기는 삶을 재평가하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 그냥 계속 일어나게 두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제 국방부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2004년에 정기 복무를 시작했고 제2차 레바논 전쟁 이후에 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꾸준히 중요한 예비군 복무를 해왔습니다. 1년에 수백 일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30, 40일 정도입니다. 우선 예비군 특수부대 복무는 저에게 큰 영광이자 특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 달 하는 것과 비슷해요. 당신은 70년대와 80년대로 네? 90년대 그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죠. 지난 15년 정도 동안에는 평균적으로 3년에 약 40일 정도가 표준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시스템, 우리는 이것을 시스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국방부와 육군은 인식하고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치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민간 단체들이 설립되었고 지원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틈새에 놓이는 상황들이 있고 불행히도 그것도 전쟁의 일부입니다. 전쟁에서 군인을 전투도구로 여긴다는 사실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총, 미사일, 탄환, 배 등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지프차들은 2년이 지난 오늘날 2년 전 거의 새 것이었을 때와는 상태가 다릅니다. 제가 아무리 총을 잘 관리해도 예전만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마모와 손상이 있습니다. 예비군과 군대에서 인간의 몸과 마음도 도구처럼 마모되고 손상됩니다.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모든 것은 항상 더 나아질 수 있죠. 그래도 결국 정부 부처입니다. 결국 정부 부처는 효율성으로 유명하지 않으니까요. 이번 전쟁이 이런 문제를 드러낸 건 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오래 이어진 전쟁은 없었으니까요. 우리의 가장 긴 전쟁은 독립전쟁이었지만 1년 반이었고 이번 전쟁은 더 오래 가고 있어요. 그때는 3년 반이었어요. 네, 하지만 그때는 전선에서 싸우는 전투는 아니었어요. 전선 전투는 아니었죠. 전선에서 계속 싸운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국방부가 이 특별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좀 더 체계를 갖추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었잖아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제공되는 의료, 즉 건강관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식의 측면과 그 이후에 의료 분야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20년은 제쳐두고 최근 2년 동안만 봐도 국방부와 육군이 변화한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더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도구들은 여러분에게 제공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이번 경우에도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인식입니다. 분명히 충분히 고생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죽음이 분명히 그의 군 복무와 관련이 있지만 그는 기술적으로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군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며 인식이 필요할 때 절차를 어떻게 개발해야 할까요? 이제 조시처럼 명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가 인정받을 자격이 있고 그의 죽음이 군 복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데 이에 제기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는 방금 크네셋에서 왔고 미셸 비통이 거기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야당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야당은 조시의 군 복무를 인정하고 그가 다른 전우들과 함께 아르첼 국립군인 묘지에 마땅히 안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초정통파, 훈론위 정당 등 정치적으로 다양한 인사들이 모두 서명했습니다. 모두가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애매한 일이 아니라 명확한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모호함이 없습니다. 맞아요. 이는 정신 건강에 직접적 부상이었습니다. 그는 복무로 현역 군인으로 인정받아 군인 묘지에 안장됐어야 했지만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현재 규정의 애매함 때문에 그가 빠졌고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 중입니다. 현재 그의 다른 친구 3명이 아직도 크네셋에 남아있고 크네셋의 복도에서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그곳에 있습니다. 무대 뒤에는 국방부와 협력하는 다른 부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공개될 때쯤이면 우리가 부록을 추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마땅히 있어야 할 하르헤르첼에 안장되었다는 내용을요. 그리고 아리
이것은 또한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람들에게 선례를 남기지 않고 어떻게 현재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군사적 인정이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연계임을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현역 복무 중 전사한 군인에게 주어지는 연계입니다. 현역 복무 중에 말이죠. 그리고 모두가 받는 것은 더 이상 연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박사라고 불린다면 그 칭호는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가 고려되지 않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유는 정신 건강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군인 묘지에 안장될 자격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PTSD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에도요. 그러니까 그가 사망했을 당시 국방부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가짜 뉴스가 많아 더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민자나 혼자인 군인인 것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그가 유대인이라는 신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신 건강 문제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100% 관료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관료적인 이슈이며 국방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사망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예비군 복무 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비군 복무 중 부상으로 힘들었지만 복무 중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기술적 문제예요. 인정에 관한 거예요. 그가 그 안에 있는지에 대한 복무 중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히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아직 매장되지 않아서 그런가요? 장례식이요. 그의 부모님은 아직도 아이다호에서 이스라엘로 이동 중이에요. 뉴욕처럼 쉽게 비행기 타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요.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고 20시간 넘게 걸리는 여행이에요. 그들은 지금 오고 있고 수요일 저녁에 이스라엘에 도착해요. 장례식은 목요일 전에는 없고 아직 확정도 안 됐어요. 제 페이스북 팔로우하시면 자세한 소식 바로 알려드릴게요.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국내외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도록 생중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대민족 영웅을 묻는 자리에서 그리고 아릭은 목요일에 하르헤르첼 군인 묘지에 안장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매 시간마다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으로 변합니다. 저는 월요일에 하셈과 거래했고 싸워야 한다는 걸 깨닫자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거래를 합시다. 저는 해야 할 일과 옳은 일을 반드시 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에게 달려있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시네요. 이번 주가 분명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가까운 친구를 잃었고 당신이 외국인 병사로 받아들였던 사람을 잃었고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준 사람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사람을 잃었으니까요. 그의 인정을 위해 행정적 싸움까지 하셔서 이번 주 정말 힘드셨겠어요.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싸움이 저를 버티게 해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쳐야 할 무언가가 있는 한 저는 그 상실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를 기리기 위해서죠. 네. 그래서 잠시 그 일에서 벗어나 조시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도 그렇다는 걸 기억할 수 있어 좋습니다. 잠시 벗어날 수 있어 좋습니다. 하지만 곧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며 영감을 받을 시간도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전사로 살았고 이제는 제가 그를 위해 전사가 되어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사처럼 묻을 수 있고 그가 전사였던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로 진심으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그의 가족만의 상실이 아니고 친구들만의 상실도 아니며 우리 모두의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시분을 깊이 애도하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말은